지금 이 문제도 이종표 연도 암기 연습을 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쉬운 문제죠. 왜 쉬운 문제냐면은 한국사를 조금만 공부를 했더라도 이 보기 중에서 서유견문만 근대사고 나머지는 조선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답이 1번 아니면은 3번인 거죠. 그리고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실학을 배웠을 때 배운 것 같고, 또 해동 제국기는 그 이전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들 거예요. 한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의록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답은 3번으로 해서 맞힐 수는 있는데, 우리는 기출문제를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표류회로, 시어라일기, 좀서유견문, 해동 훈제국기로 대비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방법이 가장 시간을 적게 투자를 하면서 빈틈없이 대비를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표의록은 표가 표류할 때 표고 해가 바다의 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해서 쓰여진 책이 표의록이에요. 그래서 표류해록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류가 연도를 알려주는 이종표잖아요. 니을이 4고 유가 8을 나타내니까 표의록이 1480년대에 쓰여진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표의록에 어떤 내용이 쓰여졌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의록은 표류회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표의록 지역적이고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또 모의고사 같은데 출제가 되고 하니까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그래요. 근데 표류회록으로 간단히 지금 끝내버렸잖아요. 지역적인 것을 간단히 이렇게 끝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견문기죠. 청나라 열하지방을 다녀와서 썼다고 해서 열하일기인데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문체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교과서처럼 딱딱한 문체가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에 쓰듯이 그런 문체로 쓴 거죠. 그런데 종조가 그런 문체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그래서 종조는 이 문체를 다시 바르게 되돌리고자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종조 때 문체반정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종조가 이 열하일기는 좀 쉬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일기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연도 이종표 쉬가 7하고 8을 나타내니까 1780년대에 열하일기가 쓰여진 것을 쉽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해동 제국기를 먼저 보면은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쓴 책인데요. 해동 훈제국기로 암기를 한다고 그랬죠. 훈제국기를 해동시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시겠고요. 연도 이종표 훈이 4하고 7을 나타내니까 1470년대에 쓰여진 것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유견문인데 육일준이 썼죠. 좀 서유견문으로 암기를 하는데 육일준이 길만 보고 앞으로 가니까 좀 서라고 견문 좀 넓히면서 보고 가자고 하는 상황인 거죠. 좀 서유견문, 연도 이종표 좀이 9하고 5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근현대사는 정확한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연도 이종표가 뒤에 두 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유견문은 1895년에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95년에 쓰여질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1895년에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유견문이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졌거든요. 이거 지엽적인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좀 서유견문으로 암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점소유는 한글체고 견문은 한문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소유견문은 국한문 혼용체구나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엽적인 것을 간단히 끝내야 공부할 때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류회로, 쉬어라 일기, 해동 훈제 굽기, 점소유견문 금방 머리에 들어오죠. 또 오래 기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연도를 암기하는 속도고 여러분들 기억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연도로 암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항 때 쓰여졌는지를 물어보면은 어떡하지?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방금 종조를 봤는데 이 종조도 그냥 종조가 아니라 순종조로 암기를 할 거거든요. 종조는 문체도 변화된 새로운 문체보다는 순정 고문체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순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종조로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순이 77을 나타내니까 종조가 1770년대에 즉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조는 정확하게 1800년에 죽습니다. 이 의미는 1770년대부터 1800년까지는 종조의 업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어라 일기는 1780년대니까 당연히 종조 시기에 쓰여졌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종표 연도 암기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대비가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사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한국사만 주구장창 공부하면은 다른 과목 다 빵꾸 나는 거예요. 한국사에 시간 투자를 적게 해야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